안녕하세요.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게으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받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렌즈 착용을 중지했던 거예요. 보통 알아보니까 소프트 렌즈를 끼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하드 렌즈는 한 2주 정도는 미착용을 하고 검사를 해야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부끄럽지만 뺑뺑이 안경을 쓰면서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최대한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로 눈을 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병원을 알아보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막막했었어요. 검색을 해봐도 너무 광고성의 글이 많거나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가장 유명한 포털에서 카페를 접속을 해서 라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회원수가 가장 많은 카페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후기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좀 사람들이 뭐 어느 병원은 이런 수술을 잘한다, 뭐 어느 병원은 이런 수술의 뭐 전문가다, 좀 이렇게 평하는 곳들이 좀 몇 가지로 추려져 가지고 뭐 한 5개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그 리스트업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려를 했던 병원의 기준은 첫 번째는 공장형 병원이냐 아니냐 였는데요. 이 공장형 병원이라는 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그리고 수술해 주는 선생님이랑 제 사후 관리를 해 주는 선생님이 다른 경우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공장형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저의 전담 선생님이 있어서 수술도 그분이 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그분이 해 주시는 이제 이런 체계라서, 일단 저는 '공장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검사를 한 다음에 저에게 특정 수술을 너무 강요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건 뭐였냐면은 제가 라섹하고 그다음에 렌즈 삽입술 두 가지가 일단 가능한 눈이라고는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저한테 렌즈 삽입술을 너무 강요를 해서 오히려 좀 저는 반감이 좀 생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제 눈에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준 거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충분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수술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신뢰가 떨어져서 좀 저에게 좀 선택지를 주고 부작용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병원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검사를 좀 보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좀 봤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막 너무 다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이 있고, 이런 정도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 상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검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그런 병원을 좀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느낌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실 때 좀 신뢰감이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뭐 제가 묻는 질문에도 좀 최대한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해 주시는 선생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검진을 받을 때
병원마다 검사비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일단 검사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를 인제 수술을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혹시라도 그 검사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검사비가 무료인 병원 위주로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병원명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대한 그 이름을 초성으로 많이 써 놓으시던데, 그래서 그 병원명이 궁금한 경우에는 초성을 그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을 병원을 인제 몇 군데를 선택을 하고 많이들 검사 받으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많이 둘러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딱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두 군데를 다녀온 이유는 한 군데만 상담을 했을 때 이 한 군데가 정말 나한테 맞는 병원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교할 만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두 군데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거는 사실 두 병원 다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그리고 각막 두께라든지 안압이라든지, 그리고 동공 크기, 그리고 뭐 각막이나 망막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받았던 게 산동제라는 거를 넣고 받는 검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동공을 강제로 확장시켜 가지고 동공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넣고 검사를 받으면 한 5 시간, 6 시간 정도는 눈이 시리고 가까운 글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산동제 검사를 포함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다면은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검사 스케줄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사 시간은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실장님하고 상담을 하는 데 한 1 시간 정도가 더 걸렸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데는 최대한 2 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시력보다 조금 더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왼쪽이 마이너스 9.5 였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9.25 라서 이 정도면은 초고도근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난시가 거의 없어서 조금 수술이 절상량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압은 다행히도 정상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제 검사 결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술은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라섹은 조금 잔여 각막이 많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섹은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게 아니면 렌즈 삽입술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렌즈 삽입술은 눈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좀 싫어서 좀 꺼려지기도 했고, 또 부작용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발생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고, 라섹이 가능하다고 하셔 가지고 라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잔여 각막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다시 나빠진다 하더라도 재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마이너스 9점 몇의 시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게 확 나빠지는 건 아니고 한 0.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라서 뭐 그 정도면은 알이 얇은 안경을 쓰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얇아서 각막 강화술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저도 이거는 어차피 한번 받을 때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같이 했습니다. 어 수술의 과정은 우선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상담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셔 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거를 여쭤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수술을 받다가 눈을 감거나 눈을 움직여서 "수술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진지하게 우선 눈을 고정시켜 주는 기계를 쓸 거고, 그리고 평소에는 눈을 뭐 한 5 초만 뜨고 있으라 그래도 눈물이 나서 바로 감아 버리게 되는데 마취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뜨고 있을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뢰가 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기계에 있는 그 침대 같은 데에 누웠어요. 기계 모양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옆에 이미지를 그려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마취를 해 주셨고 얼굴 전체에 소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얼굴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우선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 잘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처음에 눈에 엄청나게 차가운 거를 막 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것들을 뿌려 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차가운 것들을 무슨 얼음 물 같은 거를 뿌려 가지고 최대한 통증을 줄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레이저로 이제 뭔가 제 각막에 이렇게 뭔가를 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뭐 사실 별 느낌을 들진 않았었고요. 제 눈앞에 그 기계에서 보이는 엄청나게 큰 레이저 불빛, 원형 불빛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저는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선생님이 말씀 주신 대로 눈을 깜빡이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옆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제 응원을 해 주시면서 뭐 "몇 초 남았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 주셔 가지고 그냥 약간 멍하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인제 그렇게 해서 양쪽 눈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시간은 한 10 분이 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각막 강화술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해서 한 체감한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겁이 많다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전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제 눈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무섭고 이런 느낌들이 수술 과정 중에는 사실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 수술을 하고 나서 인제 제 발로 걸어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바로 그 밖에 있는 큰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실 거의 울 뻔했는데요. 어 작은 글씨는 당연히 안 보이지만 뭔가 밖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TV에 크게 나오는 글씨 같은 것들은 수술하자마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술해서 나온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인제 눈을 좀 들여다보면서 수술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마취가 풀리면서 인제 그때부터 눈이 많이 시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고난이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에 가는 동안 내내 뭔가 '글씨가 보인다. 내가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굉장히 많이 신나하면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라섹이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어떤 회복 기간도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일단 연휴를 포함해서 휴가를 한 6일 정도를 확보를 해 놨었는데요. 저는 첫째 날에만 눈이 많이 시큰하고 눈물이 많이 흐르고 했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사실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했었어요. 그냥 조금 '눈이 좀 아프긴 아프다.' 그리고 '좀 건조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집안에서 그냥 뭐 주변을 바라볼 때 이럴 때는 너무 깨끗하게 잘 보였고 약간 뭐 핸드폰 화면을 볼 때 글씨가 좀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 일째에는 수술 때 눈에 좀 덮어 놨던 보호 렌즈를 제거하러 갔었는데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고 해 주셔 가지고 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제 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시력 검사를 했을 때 1.0, 0.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목표했던 시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 이 정도면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가끔 가다가 어떤 핸드폰에 있는 작은 글씨라든지 노트북 화면을 볼 때는 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도 여쭤보니까 이 라섹 수술은 시력이 안정화가 되려면 어쨌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다만 안 보인다고 해서 핸드폰을 가까이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것만 피해 달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안약 잘 넣고 어 눈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 줘라."라고 인제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라섹 수술을 어쨌든 갑자기 결심을 하고 갑자기 받게 됐지만 사실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삶의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고요. '눈이 좋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좀 하루하루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라섹 수술을 받으면서 뭔가 조사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 눈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중하게 많이 알아볼 것도 알아보시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뭐 너무 불편해하지 않고 좀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질문하는 만큼 또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볼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수술 방법이 뭔지를 좀 최대한 좀 살펴보시고 어
신중하게 수술을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받은 라섹 수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